특히나 4년간 2명이 자살하고 3명이 과로로 인한 정신질환이나 뇌질환 등의 산재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하는군요. 이런 대기업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블랙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2012년도부터 블랙 기업 대상 기획위원회라는 곳에서 매년 10개의 블랙 회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 기업의 대상 기획위원회라는 곳은 노동운동가, 변호사, 노조, 서기장, NPO 단체 대표, 언론인, 영화 감독, 대학교 교수님 등으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좀 더 선진화된 일본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블랙 기업의 노동 기준은 장시간 노동, 성추행, 파워하라, 왕따, 이지메, 저임금, 컴플라이언스 위반, 육아휴직 등의 제도 미비, 노조에 대한 적대도, 파견 차별, 파견 의존도가 높은 회사, 잔업 대금의 미지급 등등 같은 짓을 하는 회사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2018년도 12월에 발표된 2018년도의 블랙 회사 후보 9개 회사 중 대상을 받은 1위 회사는 미쯔비시 전기입니다. 굉장히 큰 대기업이죠. 이 회사는 4년에 2사람이 과로로 자살하였기 때문에 대상으로 수상이 되었습니다. 천하의 미쯔비시입니다. 하고 있는 짓은 다른 사구려 삼류 블랙 기업과 하는 짓이 변함이 없죠. 특히나 4년간 2명이 자살하고 3명이 과로로 인한 정신질환이나 뇌질환 등의 산재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하는군요. 이런 대기업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는 게 참 좀 그렇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일본 국내에서도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이 아닙니다. 정말 거지 같은 상황이죠. 저게 무슨 개죽음이죠. 저는 죽음도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특별상으로 수상한 회사는 그 유명한 주식회사 히타치 제작소와 주식회사 히타치 플랜트 서비스라는 히타치 계열의 2개의 회사가 동시에 수상을 하였습니다. 신입사원에게 공사 현장에서 설계 시공 관리 감독을 시키고 월 100시간 이상에 넘는 장시간의 잔업, 어쩔 때는 최대 잔업 시간이 160시간을 넘어 정신질환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상사에게서는 파워하라, 초과 근무 시간들을 적게 보고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능 실습생 대상으로는 부적절한 취급은 물론이고 99명의 기능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한 점, 그리고 전기기기 조립을 배우러 온 실습생에게는 창문이나 배수, 파이프, 화장실 등등 설치 작업을 시키며 직무와는 상관이 없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세 기업은 정말 대기업이면서도 정말 어이가 없죠. 저런 데 가고 싶으신가요? 그 외에 후보군으로 오른 회사는 도쿄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재팬 비즈니스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정사원 여자 사원을 강제로 계약직으로 바꾸고 여자 직원의 남자 상사는 난 내 여자친구를 임신시킬 거라면 내 벌이로만으로 먹고 살게 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임신을 시킬 거라 등 파워하라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무성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유명하죠. 일본 기자에 대한 재무성의 사무차관의 성희롱 문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3번 자동 판매기, 음료수, 식품 판매, 그리고 자동 판매기 유지 관리를 하는 재팬 비바리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산토리 식품 인터내셔널의 산하에 있는 회사로 한 달에 100시간을 넘는 잔업시간,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하고도 7시간 30분의 월급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이 내는 문제를 맞추는 사람만이 월차 또는 연차를 쓸 수 있도록 강요를 하였다고 하네요. 무슨 회사가 버라이티 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죠. 이것도 파워하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노무라 부동산, 한 달에 180시간의 잔업을 시키고 과로사는 물론이고 노동법 위법으로 하여 대기업 치고는 꽤나 치사하고 같은 짓을 하는 회사입니다. 수가루 은행, 가나가와에 있는 지방은행입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원들에게는 파워하라를 하며 너희 가족들 다 죽여버리겠다 등등의 욕설과 폭언을 난무하는 회사입니다. 고객들에게 무리하게라도 영업사원들은 부정적인 투자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6번째, 과자회사인 콘차로프 제약회사입니다. 80시간 이상 그리고 100시간 정도의 장시간의 잔업을 시키며 상사에게서는 파워하라가 있다는 원인으로 전철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번째, 블랙회사로 아주 유명한 주식회사 몬테로자입니다.
일본에서 워낙에 유명하니 길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회사 역시 과로사로 사람이 죽어나는 회사입니다. 오후 3시에 출근해서 새벽 3시에 퇴근, 집에 갈 전차를 타기 위해서 6시까지 대기, 첫 전철을 타고 집에 도착하면 8시, 그리고 3시에 다시 출근을 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같은 회사가 있는가 하죠. 어떠하신가요? 이외에도 일본에는 블랙 회사가 많습니다.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한참 멀었죠. 일본에서 학업을 마치시고 일본에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시니 이런 블랙 회사는 피해서 취직이 가능하다고 하시지만, 한국에서 일본으로 바로 취업을 하시겠다는 분은 아무래도 정보를 얻는 양이 적겠죠. 확실히 조사를 하시고 취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데나 막 이력서 쓰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어떤 회사가 블랙 회사인지 골라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러니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PD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싫으셨다면 싫어요도 같이 눌러주시고요. 파티 같은 하루 되세요. 안녕.